오늘 토트넘이 또다시 패배를 기록하면서 첼시 원정에서 패배, 그리고 최근 3연패를 기록했어요. 역시나 오늘 경기도 두 골 모두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 경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느 정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득점 장면이 나올 때 보면 오른쪽에서 이제 프리킥 찬스였죠. 근데 여기서 첼시가 가까운 지역에는 선수를 많이 안 두고 오히려 바깥 지역으로 크로스를 올렸어요. 되게 명확해 보이죠? 한눈에 봐도 가운데 지역에는 선수가 별로 없고 끝에 부분에는 3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첼시의 전략이 어떤 거였냐? 쿠쿠렐라가 스크린 플레이를 합니다. 가장 끝에 있는 토트넘의 선수 브레넌 존슨을 막아 세워요. 막아 세우니까 이 뒷공간으로 찰로바와 바디아실, 첼시에서 가장 제공권이 높은 선수들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쿠쿠렐라가 브레넌 존슨을 막으니까 브레넌 존슨이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을 막지 못했고, 여기서 찰로바와 바디아실이 완벽하게 프리 찬스죠. 여기서 찰로바가 올라오는 크로스를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득점이 나오기 딱 5분 전으로 돌아가면요, 다른 장면인데 이 장면도 토트넘이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찹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가까운 지역에는 선수가 많이 없고 뒤쪽에 빠져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쿠쿠렐라가 브레넌 존슨을 마크합니다. 가장 토트넘 끝에 있는 선수. 그리고 여기서 찰로바와 바디아실이 또다시 이 뒷공간으로 뛰어가요. 쿠쿠렐라의 스크린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물론 이거는 올라올 때 여기서 토트넘의 수비수가 머리에 맞췄거든요. 머리에 맞췄지만 뛰어가는 찰로바와 바디아실을 놓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 볼이 흘러가면서 이번에는 바디아실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제가 경기를 보면서 첼시가 치렀던 다른 경기들의 하이라이트를 몇 경기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3경기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맨유와의 경기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가 나왔을 때, 여기서 나왔을 때 똑같아요. 뒷공간으로 한 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고 앞쪽에 있는 선수가 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블락을 하는 선수는 이 경기에서는 쿠쿠렐라가 아니라 엔소 페란데스였거든요.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뛰어들어가는 디사시에게 볼이 넘어가고 앞쪽에서 스크린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디사시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디사시가 넘어오는 볼을 머리에 맞추는 장면이 나왔어요. 첼시가 저 측면 지역에서 프리킥을 찰 때 계속 했다는 증거인 거죠. 저런 이제 프리킥 세트피스를 매번 사용을 했었고, 당장 제가 몇 경기만 돌려서 하이라이트만 봐도 찾아낼 수 있는 저런 장면이잖아요. 프리킥 찬스만 몇 번 찾아보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패턴에 똑같이 당했다. 심지어 한 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당했다 라는 건, 이거는 토트넘의 세트피스 코치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런 세트피스 전략이 뭐 오늘을 위해서 첼시가 특별하게 준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팀들도 저렇게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반대편 공간에 키가 큰 선수를 배치하고 앞쪽에서 스크린 플레이를 하는 세트피스 전략을 많이 써요. 저거 뭐 첼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많이 쓰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저 전술에 무기력하게 당했다는 건 그만큼 토트넘이 또다시 이제 세트피스에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응이 안 된 건 어떤 거냐면, 오늘 첼시가 두 번째 포인트는 쿠쿠렐라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근데 쿠쿠렐라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건 이번 시즌 내내 포체티노 감독이 쿠쿠렐라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자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쿠쿠렐라의 이번 시즌 히트맵을 보면요,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프 스페이스에도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토트넘이 그 전략에 대응을 못합니다. 쿠쿠렐라가 안으로 들어오고 갤러거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팔머, 갤러거, 쿠쿠렐라, 카이셰도 4명의 미드필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앞쪽에서는 벤탄쿠르와 사르가 팔머와 갤러거를 마크하고 있지만 뒤쪽에서는 쿨루셉스키가 쿠쿠렐라와 카이셰도를 2명 마크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러면 존슨이 들어가 주거나 손흥민이 들어가 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대처가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첼시가 공격을 하는데 되게 편하게 빌드업을 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 쿠쿠렐라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갤러거가 자연스럽게 쿠쿠렐라 대신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쿠쿠렐라의 움직임을 쿨루셉스키가 막아야 하는데 카이셰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쿨루셉스키가 카이셰도와 쿠쿠렐라 2명의 선수를 마크해야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 장면에서 쿨루셉스키가 카이셰도를 막고 있을 때 쿠쿠렐라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편안하게 쿠쿠렐라가 볼을 잡아서 빌드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인 거죠. 올라가 있는 갤러거는 사르가 잡고 있고 팔머는 비수마가 잡고 있고 쿨루셉스키는 카이셰도와 쿠쿠렐라 두 명을 모두 잡아야 되는 2대1의 상황. 이 상황을 오늘 첼시가 계속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쿠쿠렐라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쿠쿠렐라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놓칩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라인을 끌어올리고 전방 압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쿠쿠렐라를 놓치니까 쿠쿠렐라가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잭슨에게 패스를 뻥 찔러주면서 뒷공간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잭슨이 편안하게 토트넘의 뒷공간으로 뛰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더해서 쿠쿠렐라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쿠쿠렐라의 평점이 아마 가장 높을 텐데 잭슨이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쿠쿠렐라가 원래는 풀백이니까 공격의 가담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쿠쿠렐라가 들어오다가 니콜라스 잭슨이 반더벤과 1대1 상황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돌아뛰어요.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2대1 상황을 만들고 여기서 쿠쿠렐라가 패스를 받아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있었죠. 이런 장면만 봐도 오늘 토트넘은 쿠쿠렐라의 인버티드 움직임에 아무것도 대응을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골도 이제 프리킥 득점이었지만 그 전 장면이 어땠냐면 쿠쿠렐라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할 때 첼시가 볼을 뺏기면 앞쪽에서 쿠쿠렐라와 카이셰도가 수비 라인을 보호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볼이 흘러나올 때 쿠쿠렐라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세컨볼을 가져와 주니까 여기서 반칙이 나왔죠. 쿠쿠렐라가 만들어낸 반칙이죠. 그리고 여기서 팔머의 환상적인 프리킥. 그리고 이게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이것도 토트넘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은 게 어떤 거냐면 혹시나 세컨볼이 떨어질까봐 뛰어가는데 손흥민과 호이비에르 두 선수가 약간 머뭇거렸죠. 그래서 골대를 맞고 나올 때 편안하게 머리에 맞춰서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세트피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쿠쿠렐라의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이 뭔가 토트넘이 아무것도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상대의 대응 전술을 짜는 것보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다가 상대팀의 전략에 계속 읽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잘하는 것도 이제는 많이 읽혔어요. 토트넘이 빌드업 할 때 로얄, 포로 오늘 우도기 대신에 로얄이 나왔지만 가운데로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서 이제 사르가 좀 올라가고 그리고 벤탄쿠르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똑같죠. 여기서 무드릭이라던가 마두에케가 그냥 따라갑니다. 이거는 토트넘의 전술을 첼시가 완벽하게 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빌드업 할 때 한 선수 한 선수를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트넘이 여기서 잘하는 게 뭐냐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가운데로 풀백이 들어올 때 살짝 측면으로 빠집니다. 측면으로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미드필더를 끌어낼 때 이 공간으로 풀백이 들어오면서 공간을 쓰거든요. 이 패턴을 아마 토트넘 경기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런 플레이를 오늘 경기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 포로와 로얄 중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첼시 선수들이 이 두 명의 선수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비수마가 약간 내려오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갤러거가 따라갑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 풀백인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는 측면 공격수인 무드리크가 포로를 따라가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비수마가 내려갈 때는 중앙 미드필더인 갤러거가 따라간다. 명확한 마크맨이 정해져 있고 워낙에 반복되는 전술이다 보니까 첼시가 읽은 거죠. 그래서 요 다음 장면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비수마, 포로, 로얄 모두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로메로가 줄 곳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단순하게 뻥 걷어내는 수준에 그칩니다. 이것도 사실은 토트넘이 약간은 이제 너무 고정된 전술만 쓰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거를 뭐 첼시뿐만 아니라 아스날, 뉴캐슬 최근에 다 대응해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경기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답답하게 경기가 될 때 결국에는 풀어주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어요. 손흥민 선수. 근데 손흥민 선수의 최근에 들어서 아쉬운 거는 약간의 저돌성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 장면 보시면 반더벤이 첼시가 압박을 할 때 순간적으로 치고 달리면서 첼시의 압박을 벗겨내고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오른쪽에서 탈압박이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났죠. 뒷공간도.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우리가 아는 손흥민 그러니까 시즌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여기서 치고 달렸겠죠. 본인의 스피드를 이제 믿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반더벤이 뛰어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이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들이 반더벤에게 끌려가니까 그제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요. 반더벤이 뛰어 들어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저돌적으로 뛰어나가는 패턴이 오늘 경기에서 정말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여기서는 히샬리송이 뛰어가는 손흥민에게 볼을 떨어뜨려줬던 장면이었어요. 떨어뜨리는 순간 길크리스트가 올라와서 손흥민을 압박하고 있는데 길크리스트의 뒤에 넓은 공간이 났습니다. 그러면 평소 같은 손흥민은 여기서 치고 달렸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치고 달리지 않고 한번 템포를 죽입니다. 템포를 죽이고 오히려 이제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패스를 해요. 이게 뭐 전술일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저돌성에 대한 부분이 과거보다 분명히 좀 아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대신에 개인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요. 측면에서 볼을 잡습니다. 볼을 잡을 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주요 공격수다 보니까 수비수가 2명 붙습니다. 2명 붙을 때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넘겨주죠. 이거는 이번 시즌 많이 나왔던 장면인데 이런 장면이 오히려 손흥민에게 수비가 쏠릴 때 뛰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준다. 이게 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손흥민 쪽으로 수비가 쏠렸으면 반대편에 브레넌 존슨이 있죠. 근데 브레넌 존슨이 넓은 공간이 형성되었을 때 결정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것도 오늘 문제였죠. 이 장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고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공격을 풀어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풀어나왔죠. 풀어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첼시의 수비가 쏠려 있습니다. 쏠려 있고 여기에 존슨이 뛰어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죠. 이게 브레넌 존슨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장면인데 여기서 존슨이 이제 오늘 어떤 거냐면 토트넘의 문제랑 비슷합니다. 똑같은 패턴만 해요. 그러니까 뭐 콘테 감독 때는 너무 올리는 크로스만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너무 땅볼로만 크로스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브레넌 존슨이 저기서 잘 통했던 게 어떤 거냐면 존슨이 측면에서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득점이 나오는, 이게 존슨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쿠쿠렐라가 그거를 이미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때 쿠쿠렐라가 무조건 이 앞쪽으로 발을 뻗습니다. 이거는 이제 쿠쿠렐라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크로스가 대부분 쿠쿠렐라에 못 맞고 나오는 장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토트넘이 슈팅을 몇 개 했냐면요, 19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유효 슈팅이 3개였어요. 3개. 그런데 그 3개의 슈팅이 언제 처음 나왔냐? 62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브레넌 존슨이 결정적인 찬스 놓치고 뭐 그런 거를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횟수보다 토트넘이 대응을 못해서 실점을 하고 똑같은 것만 하다가 볼을 뺏기고 공격을 못하는 장면들이 더 많았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토트넘이 또다시 반복되는 문제, 똑같은 것만 한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라는 게 드러났고, 이제는 아스톤빌라와 한 경기 차이인데 7점 차이가 됐어요. 한 경기 차이에. 그러니까 토트넘이 따라갈 수 있는 승점이 최대 4점 차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아스톤빌라는 3경기 남았는데 이 3경기에서 72점이 토트넘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승점이거든요. 그러면 아스톤빌라는 67점이니까 2승만 거둬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의 패배로 토트넘의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옵타에서 실시간으로 순위 확률 변동이 됐는데 토트넘이 4위를 할 확률이 4.8%, 아스톤빌라가 95.1%,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산삼 건강식품 브랜드 1위 백진삼과 함께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새벽의 축구 전문가와 함께 단독 할인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상 댓글에 있는 고정 링크를 들어가시면 25만 8천원, 기존에 한 박스에 30포가 들어가 있는 상품을 13만 9,800원, 한 포당 4,600원 꼴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먹을 수 있는 한 포가 10개씩 들어가 있는 작은 박스가 3개 들어가 있는 상품인데요. 백진삼 삼기력은 어떤 상품이냐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동일하게 복제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7가지 원료를 보강해서 탄생한 제품입니다. 산삼이라는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 된 산삼하면 몇 천만 원 단위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섭취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식품인데 이 100년 된 산삼의 좋은 성분을 복제해서 만든 상품이 백진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진삼에는 산삼이나 홍삼 그리고 인삼이 들어가 있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다른 홍삼이나 산삼, 인삼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라던가 쿠팡 가장 큰 쇼핑 플랫폼에서도 쇼핑 리뷰수 1위, 판매량 1위, 그리고 베스트 상품 1위에 올라가 있고요. 2006년 월드컵 당시에는 우리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사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산삼 건강식품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백진삼이 어디에 좋으냐, 이렇게 컨디션 유지가 필요하시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약간 피곤하시거나 입맛이 없으시거나 체력 증진이 필요하신 전체적인 면역력 증진에도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구매평도 6,000개 이상 달려있을 정도로 건강식품 중에서는 정말 효과가 확실한 제품이라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 할인, 새벽의 축구 전문가 단독 할인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링크로 들어가셔서 5월 가정의 달 선물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이 섭취하셔도 좋고 좋은 가격에 구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